네, 올해 마무리 지으면서 또 2024년 새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개인 순매수 상위 팩터를 노려라인데 과연 내년 새해 개인이 주도하는 움직임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시장 진단 오늘은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의 좀 주요 이슈를 살펴볼까요? 공매도 금지에 이어서 기다렸던 대주주 요건 상향에 대한 이슈가 전해지면서 일단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인 여건은 마련이 됐는데 우리 1월 하면 이런 코스닥 아니면 중소형주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잖아요. 과연 그 1월 효과가 조금 더 종목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이 정책적인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계절성만 우리가 딱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12월 달에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12월 달이랑 1월 달, 2월 달까지 이런 이 계절성 특징이 뭐냐면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올라가고 네. 고베타 팩터가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고베타라는 것은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오히려 더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오른 종목이 계속해서 오르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테마 장세다, 뭐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2월 1일, 2월 달까지는 이런 흐름이 항상 나타나는 과정에서 이런 정책적 특히나 이제 저희는 공매도 금지 정책이 개별 종목 장세에 항상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어찌됐건 공매도의 세력들은 숏을 못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숏을 못하기 때문에 지수를 오히려 이제 숏을 하고 개별 종목의 롱에 대한 베팅을 2배로 늘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기존에 우리 숏으로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을 롱으로만 돈을 벌 수 없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더 그 네. 정책적으로 좀 이제 순풍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연초에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데 정책적으로도 수급까지 이 힘을 실어주니 새해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개별 종목 장세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많이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제한된 수급 안에서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확 쏠리다 보니까 테마뿐만이 아니라 신규 상장주도 수급을 모르면서 단기 급등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올해 봤을 때 투자 경고 종목이 50%나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퀀트 쪽에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그 흐름이 두드러졌을까요? 이렇게 이제 쏠리는 현상은요, 기본적으로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올해 이제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47%,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플러스 50%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하고 유틸리티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기저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추정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수급의 쏠림 현상은 전체적인 한국 그 기업들의 어떤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거에서 근본적인 것을 좀 저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쏠림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면 이런 수급들을 뭐 스펀지 효과로 다 빨아들이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은 이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올해 그러면 무슨 제일 좋은 스타일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군들이 제일 좋았습니다. 다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면 이게 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는 개인들의 수급의 임팩트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들이나 외인들이 매수한 종목군들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스킴을 사용을 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한국의 주식도 어떻게 보면 특정 자산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즉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종목을 선택하는 효과라기보다는 자산군의 비중을 결정하는 그런 효과가 거의 99.9%가 그쪽에서 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관이나 외인들은 국내 주식을 설정 해지가 용이한 패시브 혹은 ETF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으로의 어떤 온기가 집중이 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컨셉으로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외인들은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영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
액티브 네. 펀드들은 사실은 이머징 시장에만 집중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성장이라든지 뭐 이제 선진국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알파를 추구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이 논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은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개인들의 순매수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다 해서 개인들이 특정 종목군들을 매수하려는 임팩트가 기관하고 외인들보다 크다. 개인 수급의 어떤 임팩트, 힘을 우리가 좀 인정하자라는 계기로 네. 올해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종목 선별할 때 우리가 외국인이 어떤 걸 사나를 의뢰 봤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확실히 성과가 좋았던 데 따른 이제 연초에도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을 보면 실적보다도 워낙 밸류가 더 높은 종목들의 수급이 더 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4분기 실적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실적 상향이 되는 종목군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수급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좀 더 지켜보세요? 좀 더 그 트레이딩은 상당히 잘하시고 네.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알파를 추가하시려고 한다면 개인들 수급에 대한 빠른 매매를 하실 수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모두 다 이제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요거 약간 좀 안정적인 우리가 롤오버를 많이 한다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는 수급적인 팩터보다는 실적 팩터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 실적 팩터가 사실은 올해 가장 좋지 않은 팩터였어요. 그러니까 네. 실적 상향 팩터, 실적을 상향하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고 실적 하향되는 종목군들을 매도했을 때 이걸 리밸런싱 했을 때 어떤 성과거든요.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요. 개인 순매수 팩터하고 거의 비견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성과인데 최근에 이게 역전이 된 거죠. 예, 네. 지금 뭐 그래프 보시다시피 올해 이제 실적 상향 팩터가 올해 특히나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작년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의 어떤 리포트가 주가로 미치는 영향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겠죠. 기관하고 외인들이 종목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된다라는 컨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군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글로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안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약발이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기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이런 실적 팩터들이 내년에 조금 좀 반등할 수 있을지가 저희가 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할 수 네. 있겠지만은 옛날만큼 강한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다. 그렇다면 실적도 상향 조정이 되고 개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개인들이 수급 들어온다는 것은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매도세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과매도인 종목군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버텀 피싱을 좀 잡는 그런 전략이 내년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포트에 패시브 펀드가 나온 괴물이라고 해서 페낫게라는 신조어를 쓰셨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MSCI 편입에 대한 기대 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등의 특례 편입 이제 되면서 전반적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 3대장을 이루면서 막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과연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요거는 이제 공매도 정책 전에도 이런 이 패시브 수급 관련한 이벤트를 활용하려는 그 투자 전략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해당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고요. 편입 예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 종목군들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벤치마크에 들어가더라도 공매도를 하는 세력들이 줄어들었잖아요. 물론 벤치마크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의 유니버스의 그 서열이 나열이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편입이 된 이후에는 주가가 좀 빠질 수는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요 임팩트가 공매도 금지 정책 이전보다는 좀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산 로보틱스하고 에코프로 머티 뭐 그 외에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2월달 중순에 리뷰가 나오고 2월 말에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1월 말까지 상당히 주가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SCI에 들어가는 조건 자체는 네. 시가총액하고 유통시총이 모두 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정도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그 정확한 이제 네. 이 디테일한 그 정보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뭐 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거래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대신 2월달 말고는 이제 5월달에는 좀 들어갈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HP, SP 뭐
이런 종목군들도 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도 한번 좀 수급적인 이벤트로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진과 현대오토의 뭐 알테오젠, HPSP도 편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살펴보면 좋다. 자세한 내용 또 리포트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개인을 이제 무시하지 마라. 새해 또 개인이 조금 더 이끌 수 있는 순매수 상위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 시장 진단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